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 휴일 되셨습니까? 날씨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추워졌고요. 시장도 조금 춥죠. 지금, 증시를 둘러싼 이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거쳐줘야 될 텐데 하는 뭐 그런 조금 염려, 우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어제 여당하고 여당 수뇌부들하고 그다음에 정부 쪽 청와대 쪽에서도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대주주 양도세하고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제 저녁에 있었다 그래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시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뭐 일단 논외로 치고요.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뭐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뭐 그냥 10억 유예하는 거 뭐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 뭐 정부 쪽에서는 야 그럼 5억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찾아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요. 아니 무슨 뭐 이게 대출 양도세가 무슨 뭐 장사꾼들 흥정하는 겁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요. 그래요. 이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그런 거대한 정당을 만들어준 이유가 정부 쪽에서 잘하면 뭐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의회에서 나서서 견제를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명분도 없고요. 실리도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매물 좀 나와서 뭐 12월 달 지나면 또 정상화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그 고통받을 사람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죠. 보면 옛날에 왕조들 뭐 이런 것들도 멸망할 때 보면요. 자기들만의 독선,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을 했죠. 저, 중국 최초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시황제가 얼마나 자기 그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 그 말기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귀족들하고 그 서민들하고 평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냐 하면 이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고 그걸 더 먹기 위해서 일부러 개원했다 그러죠. 그러고 또 먹고. 근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려 말에 보면 그랬잖아요. 막 그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 땅 막 빼서 막 뺏고 강제로 뺏고 그 문벌 귀족들이 그렇게 부패를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부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제가. 하지만 그 근본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마음은 그 똑같다라고 봐요. 그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는 괜찮잖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 진짜 웃기기도 해요. 이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그 장관들 하고 계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아마 어제 결론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 초 정도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5억이 아니라 현재 상태 그냥 유예하는 걸로 뭐 그렇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미국 쪽도 굉장히 혼탁하죠. 어제는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그 바이든 지지자 차량에다 대고 이 트럼프 쪽 지지자들이 위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가관인 게
트럼프는 한다는 얘기가 그걸 제재할 생각은 안 하고 잘했다라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사람 또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뭐 진짜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요번에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표 차이가 나야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승복을 할 텐데, 그냥 표 차이가 작게 난다라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다른 소리 할 뭐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이 미국 대선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근데 여기서 대선 결과가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겠죠. 윤곽은 잡히고 이 표 차이가 많이 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뭐 간당간당하고 트럼프가 조금 이상한 뭐 그런 뉘앙스가 풍기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바이든이 많은 차이로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아직까지 시장을 쳐다보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곧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현실화가 되게 되면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뭐 연준 쪽에서 주요 뉴스들도 한번 살펴보면, 연준 쪽에서도 그쵸, 그 메인스트리트 대출 요거 최소 요건을 조금 낮췄어요. 요거는 저 중소기업들 뭐 그쪽에 좀 자금을 이렇게 좀 활발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낮춘 것 같아요. 최소가 2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좀 하향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고요. 자, 지금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얘기는 바이든의 승리 확률이 6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데서는 보면 90%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 바다 건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그런 나라니까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뭐 돌아가는 것들, 그 전후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뉴스들을 통해서 미뤄보건대 이 바이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을 트럼프는 굉장히 자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뽑아줄까라는, 저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또 뽑으면 미국이 망조가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뭐 60%다 뭐 이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그런 얘기, 그런 분석 자료를 했고요. 자,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9만 건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자, 뉴욕주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다면 뉴욕주 전역에 대한 통행 금지도 고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 쪽에서 뭐 12월 달, 지금 11월 회의, 12월 달에 회의가 있죠. 12월 달 회의에는 뭐 채권 추가 매입, 그리고 금리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 더 낮춘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자, 금리 변화 등 모든 정책을 올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 부양책 관련해 갖고는 트럼프는 대선 직후에 뭐 부양책 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또 이 부양책은 내년 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뭐 현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계좌에 지금도 현금이 어느 정도는 있고, 또 이 상황이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뭐 현대경제연구원 쪽에서는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3% 정도를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는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그 전에 안 좋았던 그 전에 지표가 안 좋아갖고 요게 조금만 좋게 나와도 굉장히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저효과들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3%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데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그런 지표는 아닐 겁니다. 자, 저거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HTS 화면을 보면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다 안 좋았어요. 중국이 1.4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이 1.95%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 대만도 0.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는 다우가 0.59% 정도 하락했고, S&P 500이 1.21% 정도 하락. 그 다음 나스닥이 2.45% 정도 하락했죠.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말고 그 전에 다른 다우나 S&P보다 조금 견조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요일은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4%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죠. 자, 시작도 조금 빠진 모습이었어요. 시작도 좀 빠져 시작해서 그냥 밀 때 보면 요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좀 미국도 그렇고 밀 때 보면 그냥 장중에 움직임을 보면요. 힘없이 그냥 툭툭툭 이렇게 밀려버려요. 자,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그런 움직임이죠. 자, 밀렸다가 살짝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재차 밀려서 뭐 저 장 끝 무렵에는 조금 좀 이 양선으로 조금 반영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믿었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뭐 그도 그럴 게 미국 대선이 내일이죠. 그리고 사회 자체가 그렇게 혼탁한데 자, 뭐, 저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 폭력 쓰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편 들었다고 잘했다라뇨. 대통령이. 자, 뭐, 나스닥 일봉인데요. 뭐, 좀, 지금 62평선 자체도 깨버렸고, 자,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불확실성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저녁에 미국 대선인데요. 거기서 표 차이가 좀 많이 나버려갖고 트럼프가 찍소를 못할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표 차이, 뭐 좀 이 논쟁을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표 차이다라면, 이거는 좀 어렵다? 뭐, 요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가 상당히 좀 독특하죠. 자, 지금 11월 3일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인단을 뽑는 그런 투표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보면 대부분 보면 선거날이나 뭐 선거날 다음 날 정도 이 정도 되면 윤곽이 나와요. 윤곽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조차도 약간 좀 불투명합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최종 확정되는 거는 11월 19일 날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확정이 되더라도 뭐 법원으로 가고 불복하고 불복해서 법원으로 가고 막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또 그 표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 뭐 저 해외 증시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부터 간략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샀어요.
자, 1조 4천억 정도 사고 외국인들 9,800억 정도 팔고 기관이 4,4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움직임이 예전하고 확연히 틀리다라는 거 그 부분 조금 느끼십니까?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받치고 견인하고 끌어올리고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매수를 해도 시장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의 균형이 개인들한테서 기관 외국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일조한 게 그 대주주 양도세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상당히 크게 일조했을 겁니다. 자,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천억 정도를 샀고요. 자, 외국인들이 2,895억 정도를 팔았고 기관이 989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들 뭐 선물 시장에서도 3,6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콜을 4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가 33억 정도를 순 매수했네요. 자, 풋옵션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58억 순매도. 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매도죠.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출렁출렁 하겠지만 그렇게 좀 크게 많은 변화, 장중의 변화 말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기까지의 변화. 뭐 이런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때 취하는 포지션이 이런 겁니다.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콜 매수, 풋 매도. 자, 그러면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 뭐 그 정도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 국내 증시 수급 동향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였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거의 뭐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죠. 자, 마이너스 출발했었어요. 마이너스 출발해갖고 조금 뭐 옆으로 기다가 툭 밀리고 또 옆으로 기다가 툭 밀리고 또 뭐 한 1, 20분 정도 반등 시도하다가 툭 밀리고 또 살짝 30분 정도 반등 시도하다가 툭 쭉 밀리고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을 시장 가장 싫어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뭐 부양책에 대한 것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죠. 뭐 트럼프 대선 직후에 부양책 한다, 저 부양책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대선에서 좀 많이 떨어지면 하겠습니까? 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원 내일 투표할 때 상원도 같이 투표를 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참 진짜 우리나라 비례대표 뭐 그 뜻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데 이거 미국 뭐 의회 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참 재밌는 일이죠. 어쨌거나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고요. 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공화당 쪽에 그쪽에 지금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쪽에 대한 투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번에 저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자, 급한 거는 일단 미국 대선에서 뭐 조금 그런 차이가 나고 뭐 직소를 못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울러 우리나라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잘못하면 이 국회에서라도 그쵸, 잘못하는 부분들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여당에다 180석이나 몰아준 그런 이유예요.
자, 그것도 못하고, 뭐, 정부하고 같은, 뭐, 한 통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아마 다음번에는 내년에 그 보궐선거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도, 뭐, 다음번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 반대되는 그런 쪽을 찍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현재 현 정부나 여당 분들이나 이뻐서 찍어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하도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안 돼라는 생각에서 찍어줬던 거예요. 저 지금 뭐 일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들도 안 돼 그러면 국민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뭐 일봉을 보시면 요것도 예,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조금 좀 추세 자체가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자, 뭐 이 갈림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추가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느냐, 거기에 대한 갈림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이 나와주려면요.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이 약한 모습이 나오면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난주 말에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이 부분은 약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주변 여건들 잘 좀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